안녕하세요. 소마50입니다. 영화 리뷰하겠습니다. 오늘 다룰 영화는요. 최원석 감독, 권상우 주연, 그리고 정준호, 황우술의, 이희경 등이 출연한 히트맨입니다. 히트맨은 이번 설날 공개된 한국 영화들 중에서 뭐 미스터주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코미디성이 강한 노골적인 코미디임을 강조하는 오락 영화입니다.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이제 마치 80년대, 90년대에 유행했던 홍금보의 복성 시리즈를 떠오르게 하는 면이 많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액션 코미디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영화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.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여인 주는 덕규, 이 정준호라고 하는 이제 국정원 요원의 제안을 받고 암살 요원이 됩니다. 이런 뭐 설정 자체가 좀 홍콩 영화에서 많이 봤던 뭐 정라특공이라든가 뭐 이런 암살 요원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된다는 뭐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. 그런 설정이고요. 뭐 사실은 뭐 그래픽 노블이나 뭐 이쪽에 서구권에서 좀 종종 나오는 소재죠. 뭐. 자, 그러나 이제 이 주는 사실은 이제 탁월한 국정원 요원, 암살 요원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사람 주는 사실 웹툰 작가라기보다는 만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숨어들게 되죠. 일반인이 돼가지고 일종의 진짜 자기가 꿈꾸던 만화가 웹툰 작가가 됩니다. 하지만 이제 그의 기대와 달리 웹툰 작가가 된 생활인 준의 삶은 별로 생각만큼 화려하지 않았어요. 뭐 그냥 수입도 변변치 않은 미술을 전공한 것 같습니다만 부인이 미술학원의 강사 또는 뭐 학원장인 것으로 봤을 때 미술을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는 이제 웹툰 작가 만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하죠.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이제 마감 통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자신의 연재분이 나쁜 반응 속에서 결국은 이제 막을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술을 먹고서 자신의 경험했던 비밀 요원으로서의 암살 요원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는 웹툰을 그리게 됩니다. 그 그림이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에 의해서 전송이 되고 이 화제작이 되죠. 성공의 이제 길에 접어드는데 정작 국가 비밀을 유출하게 된 주는 국정원과 또 그와 원수 관계에 있었던 테러리스트 단체에 쫓기게 된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뭐 익숙한 이야기인데요. 기억을 잃어버린 비밀 요원 이야기들은 흔히 나오는 소재들이죠. 뭐 영화적 소재니까 가장 이제 유명한 게 본 시리즈일 거예요. 본 아이덴티티, 본 슈프로머시, 뭐 본 얼티메이텀으로 이루어지는 맷 데이먼 주연의 본 시리즈가 있고요. 좀 진지한 영화, 액션 영화죠. 그 전에는 뭐 좀 오래된 올드 팬들에게는 롱키스 굿나잇인가요? 지나 데이비스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. 하여튼 뭐 흔히 사용되는 소재입니다. 근데 이 히트맨은 영화가 뭐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미디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.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비밀 요원이라는 설정이 주는 그 불행함, 고통스러움은 이 영화에서 그냥 소재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앞부분에서 전개되는 이 권상우가 연기하는 뭐 활동 등 정도 앞에 한 15분 정도 분량의 그런 시퀀스들이 끝나면 그런 이제 괴리감, 코미디적 요소, 과거에는 되게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준이라는 인물이 현실 쪽에서는 이제 와이프와 딸의 구박 또는 뭐 이제 그런 좀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도치 않은 웹툰의 공개로 인하여 이제 쫓기게 된다. 그리고 이제 그것을 탁월한 능력으로 극복해낸다. 뭐 이런 얘기인데요. 그 와중에 이제 코믹 요소들이 8, 90년대 홍콩 영화들인 부분들을 좀 닮았다는 거죠. 이 영화의 시퀀스 중에는 그러니까 특히 후반부에 가면
이 액션이 펼쳐지는 장소가 이제 일종 창고 같은 장소인데 뭐 그런 창고 같은 작성은 뭐 홍금보의 하일복성, 뭐 칠복성 같은 영화에서 뭐를 비롯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그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는 장소입니다.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되게 유치한 개그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되게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영화니까 그런 개그적 요소는 좀 그런 8, 90년대 홍콩 영화의 되게 유치함과는 좀 다른 뭐 조금 다른 맥락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. 오히려 그런 개그적 요소는 뭐 선 웃기고 후 울리는 그런 영화의 개그감 같은 좀 그런 요소들이 있죠. 징징거리는 뭐 그런 스타일이 웃음, 예, 그런 것들이고요. 어, 또 어떤 장면들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그 준이 그 악당들을 갖다가 이제 해치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그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에 있어요. 그 페이스 오프라는 오우상 감독이 헐리우드 가서 만든 영화에 보면 자식에게 이제 헤드폰을 씌우고 헤드폰에서는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은 이제 악당들 해치우는 뭐 그런 슬로우 비디오로 해치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거의 비슷한 전개로 이제 나오는 장면 시퀀스가 있거든요. 시퀀스라기보다는 씬이 있죠.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뭐 노골적으로 그런 홍콩 영화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 히트맨은 좀 보면서 중간까지는 의아스러웠어. 너무 유치한데 개그감 같은 게 정준호가 그 일종의 킬러 팀, 이 방패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어떻게 보면 유아 청소년들을 납치해서 킬러 요원으로 키운다라는 다분히 만화적인, 다분히 영화적인 그런 설정의 이제 팀장이에요. 되게 뭐 악마 같은 뭐 그런 인간, 악마 교관 같은 캐릭터 있죠. 그런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상황에 몰려가지고 이 준가 펼치는 개그들은 그가 옛날에 이제 출연했던 뭐 두사부일체 같은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조폭 연기에서 보였던 그런 그 되게 속물적인 연기들이 있어요. 웃기는 연기. 뭐 그런 연기들이 맥락이라서 개그 감각들이 좀 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.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개그들이라고 하는 게 뭐 되게 그 노골적이고 좀 화장실 개그라고 해야 될까요? 화장실 개그보다는 뭐 좀 이게 약간 한국적 맥락에 있는데 그런 뭐 징징거림 뭐 막 좀 뭐라고 할까요? 캐릭터들이 이제 뭐 과장되어 있는 표현력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중간까지는 이거 너무 노골적이다, 너무 유치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워낙 유치한 걸로 밀어붙이는 영화예요. 그러니까 이 히트맨이라는 영화는 그 처음부터 뭐 처음에 앞부분에 이제 얘기했던 준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정도만 좀 톤이 이제 진지한 톤 같은 식으로 나가고 그 뒤에 이제 이 이야기에 펼쳐지는 그 현 시점에서는 뭐 국정원 요원이든 테러리스트든 사람이 죽어나가든 기본적으로는 과장됨과 그런 뭐 과장됨의 개그를 구사하는 영화인 거죠. 뭐 실제로 뭐 암살자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암살자하고 싸우는 장면도 이제 개그로 풀어버리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뭐 이런 개념이에요. 이건 어차피 뭐 웹툰의 세계 또는 오락 영화임을 우리는 잊지 말자 이런 느낌이죠. 물론 이 영화가 주성치 영화 같은 좀 페이소스는 없어요. 주성치 영화가 마카파로 가다가 이제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그 되게 서민적인 페이소스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. 뭐 물론 이제 주성치의 의도와 달리 그의 삶이 이제 묻어나간다고 봐야 되겠죠. 그의 탁월한 개그감으로 발굴되어서 영화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런 페이소스들이 있는데 이 영화 히트맨은 뭐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. 뭐 그런 뭐 이 감독이 최원석 감독인데 이 감독님이 아마 코미디 장르를 계속 시도했던 건데 뭐 아직 장편으로 귀결된 영화는 이 영화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뭐 독립 영화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장면도 있고
그래서 이 영화에는 막 웹툰 장면 같은 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웹툰을 이제 애니메이션 표현하고 있는 장면 같은 게.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영화 이제 뭐 그런 영화다라는 걸 이제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기대한다. 그러면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악당들도 되게 찌질하거든요. 요즘 영화들에서는 그 가족들 인질극을 펼치는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. 뭐 가족들을 아예 배제시키거나 이제 비즈니스에는 난 유어 비즈니스인 거죠. 배제시키거나 아예 뭐 처음부터 제거해버리거나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되게 잔혹한 장면으로. 근데 이 히트맨에서는 뭐 가족들이 희생당하지 않습니다. 일단 안심하셔야 될 거는.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대신 납치 상황이 펼쳐지고 총이 날아다니고 뭐 총알이 날아다니고 뭐 액션이 펼쳐짐에도 뭐 칼이 날아다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질적으로 뭐 죽는 좀 조연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가볍게 흘러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개그 같은 것들이 이제 홍금보의 그 복성 시리즈 같은 영화들 보면은 영화가 저희 전체적으로 뭐 중간까지는 막 개그처럼 펼치다가 후반부에는 그 얘 이제 무술 액션의 장이지 않습니까? 홍금보가 그가 펼쳐지는 이제 액션 시퀀스로 마무리가 되곤 하는데 히트맨도 뭐 그런 식입니다. 영화가 그런 좀 약간 뭐 하류 개그,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물리적 개그죠.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그런 개그들이 펼쳐지다가 이제 영화의 중반부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국정원 요원들과 테러리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준이 이제 맞붙는 스토리예요. 근데 이제 무슨 액션으로만 몰입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뭐 그런 화장실 개그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뭐 그런 좀 가벼움, 어깨에 대한 그런 무게움, 설정 그런 것들을 다 펼치고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영화 취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이런 그 옛날에도 주성치 영화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잖아요. 그것처럼 한국 영화의 그런 개그감 같은 것들, 막 과장된 개그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피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뭐 이게 어차피 놀자, 어차피 오락 영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노골적으로 그냥 까놓고 개그 부리는 영화예요.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개그 수준도 뭐 아주 모든 전 세대를 포괄하는 노골적인 개그 수준이고 뭐 아주 뭐 하이 코미디 같은 게 아니고요.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액션 시퀀스는 잘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 권상우라는 배우가 기본적으로 액션이 잘 되는 배우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액션 시퀀스에서 펼쳐지는 이제 그의 장면들은 좀 각이 나와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액션을 잘한다는 거는 뭐 액션 자체를 뭐 실제로 무술을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폼이 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? 그런 폼은 아주 잘 나오는 배우고 차라리 좀 영화를 그 아예 그런 성룡적인 개그 그 성룡적인 이제 성룡이 8, 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할 때 펼쳐졌던 또 이제 유승환 감독이 아라한 장풍대 작전에서 펼쳤던 뭐 그런 감각의 액션 시퀀스를 좀 더 잘 유지를 했다면 좀 더 공을 들였다면 좀 더 볼만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. 뭐 완전한 히트맨은 이제 완전한 킬링타임용 영화고요. 이 캐릭터를 잘 유지해 가면 뭐 이런 감각의 뭐 속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현재까지 제가 이 리뷰를 녹음하고 있을 때는 170만 명 정도 들었는데요. 뭐 한 중급 정도의 예산에 뭐 아주 가벼운 수준의 오락 영화로서 뭐 나름 기능을 하고 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영화에서 뭐 각본적인 뭐 완성도 뭐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. 극한 직업하고 비교를 하면 극한 직업의 그런 말빨 개그 또는 뭐 그런 것들에 비하면 좀 다른 맥락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별을 주자면 이 영화를 가져가 뭐 3개를 줄까? 뭐 이 정도의 수준의 3개 줄까? 2개 반 줄까?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영화지만 영화 자체를 보면서 그냥 낄낄거리고 보는 재미의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렇습니다. 히트맨 이상 소마 50일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.